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더 막막하다,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했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럼 뭐 비싼 수업료 치른 거야 라고 하더라고. 그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내 침대에다가 준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누워 있으라는 거잖아. 그럼 나는 그날 그걸로 끝난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저를 배우자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진짜 그 꿈을 떠올렸을 때 남들이 박수쳐주면 우와 한정이 이게 있는지 내가 와 너무 좋다 이게 있는지 그거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지. 그 뭔 딜레마냐면은 그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하고 그쪽에 이제 촉을 맞춰서 충실해. 그러니까 예를 든 것처럼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애를 놀이터에서 놀든 게임을 하든 언제까지 저거만 하게끔 두냐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사람들이 그다음 반대로 주장하는 게 그래도 사람이라면 제어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딱 하면 그다음번에 네 할 거를 해서 이거거든.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해서 되면 성장이라는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현실이라는 거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해봤는데 내가 느끼는 생각은 옆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동기가 자꾸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게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게 이만큼의 필요한데 이거를 충분히 못하게 자꾸 그쪽으로 끌어내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까지도 모른 채로 다시 이리로 끌려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 결핍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 믿어준다는 거는 뭐냐면 그 영혼 자체를 통째로 믿어주는 거거든. 어느 정도 놀다가 숙제할 거야. 이런 거 믿으라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또 애를 또 컨트롤하려는 도구로 쓰려고 그러거든. 방법을 하나 쓴단 말이야. 그럼 내버려 둬볼까? 근데 엄마가 또 얘가 어떻게 자라야 된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나라면 지금의 나라면 그렇게 놓여진 것 같거든요. 마음껏 놀아. 안 들어와도 돼. 그리고 뭐 한 달씩 뭐 열흘씩 뭐 1년씩 집에 안 들어와도 돼. 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1년 있다 올게. 그래도 잘 갔다 오라고 할 사람이지 아쉽게 붙잡을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없어도 하나도 안 아쉽다고. 왜냐면 자주 독립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나를 쉽게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컨트롤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계속 컨트롤 속에서 있었던 거였고 누구나 똑같이. 나이를 떠나서 이 나이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해방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고 막 바쁘다면서도 그래도 깻잎수는 해야지. 그래도 콩나물은 해야지. 이렇게 돼서 가서 또 사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이고 내가 복잡하다 싶으면은 내 이번에는 좀 마음이 다를 걸.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누군가가 충분히 이제 믿어주고 그 욕구를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자기를 믿는 강한 신념이 있거나 그러면 밀고 나갈 힘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참 어렵긴 할 테지만 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식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건 너무 이상해. 막 저 집 부모도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그 아들이 여자를 고르는 안목의 수준이라고. 근데 그 아들의 안목은 누굴 통해서 나오냐면 나를 통해서 생긴 안목이야. 그러면 얘는 기를 수가 엄마를 피해서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거든. 거의 그런 경우 많아. 엄마 가진 건 다 실은 엄마가 전혀 안 갖고 있는 다른 여자. 그렇게 돼. 그렇게 많이 된다고. 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똑같든지 아니 정반대든지 극과 극은 극과 극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중간이 없어. 그러면서 사람이 중간을 찾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생각지도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배우자도 내가 막 골라서 맛대로 안 됐는데 내 자식 배우자까지 막 이렇게 막 내 입맛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컨트롤이라는 게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너 편히 살고 너 고생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그거 자체의 그 핵심은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 그리고 얘가 성장을 할 거면 저런 상태의 배우자를 만나서 겪다가 헤어지고 돌아와도 그럼 필요한 과정인 거지. 그런데 그거를 뭐 미리 막는다고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든 아니면 좀 누가 옆에서 좀 똘똘한 사람이 내비로 두게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나이에 그런 걸 느껴도 늦지 않더라는 얘기지. 저는 근데 진짜 부모님이 자식이 실패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는 부모님이 진짜 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막 방황하고 실패하고 그것도 배움이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영혼적인 그렇지. 입장에서는 배움이잖아요. 왜냐면 그건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 생각하죠. 그게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 한국 보면 특히 힘들죠. 정말 힘들죠. 사실 실패하는 게 많아져야 성공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실패를 해봐야지. 빨리 해야 돼. 고등학교 그 졸업할 때 졸업사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런데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거는 대신 살아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 다 이렇게 성장이 안 돼요. 늦춰지는 거지. 근데 그게 나는 너무 훌륭한 졸업사라고 생각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을 때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되게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를 자식한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나중에 할 것 같은데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더 막막하다,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했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이 더 해보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해볼래? 해서 제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만 더 한 것 같은데 엄마 난 내 생각엔 다 온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네 라고 했었어요. 그럼 뭐 비싼 수업료 치른 거야 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머니는 그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냥 항상 뭐 이렇게 뭐 잘 안 되거나 하면 너희 엄마 너무 멋있어 진짜. 비싼 수업료 치렀다고 항상 했어요. 이 자체가 실패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이제 그 수업료를 낸 거죠. 그 수업료가 이제 어떤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난 수업을 배운 거지. 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말이 진짜 맞죠. 맞지? 지금도 알겠잖아 너. 네. 지금도 알잖아. 알겠잖아.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한 명만 있으면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이집트의 노예들을 다 끌고 가나안으로 간 이끈 사람도 모세 하나였고 집안에 그 모세가 하나만 있어도 정신줄 닫고 같이 쓸려가는 사람 아니고 하나만 정신을 차려도 다 살아나거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남편분 만났을 때 인도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그거라는 걸 느꼈다 했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 봐도 결혼해서 보면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데 결혼만 하면 여자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남녀 평등이 아니다.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시집은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된다면 친구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얘기했을 때 이렇게 통하고 그냥 똑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헤어질 때 좀 생각하면서 저 사람 닮은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딱 들었는데 그냥 누군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저런 마인드에 열리면서 즐겁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대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노아로 붙였어요. 아니 그때 살아보니까 어때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힘들었는데 엄마 기준이랑 근데 항상 감사하죠. 난 저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 모난 그 내 성격이랑이 둥그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 자랑 좀 해줄 수 있어요? 뭐가 좋았는지? 저 남편은 나만 할 수 없다. 그 저를 만나기 전에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정말 죽음까지 갔던 사람이라 자기가 몸에서 나와서 자기 몸을 봤대요. 임사체험까지 했구나.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200m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거기가 길이 아니고 산에서 이렇게 탔기 때문에 돌길이어가지고 떨어져서 몸이 이렇게 그냥 떨어졌으면 부러져서 죽었을 텐데 떨어지면서 다리부터 팍팍팍팍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깨지면서 생명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조대원이랑 의사 선생님이 가시다가 또 다리 부러지시고 막 그러셨어, 길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안달루시아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수술을 못하고 마드리드까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이제 앞으로 보통 사람처럼 걸을 수 없겠다.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스쿠버 다이빙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자기의 그 꿈 같은 게 많이 없어져 버리니까 힘들어서 이제 여행을 간 거야, 인도 여행을. 그래도 더 못 걷기 전에
한번 가보자. 원래는 직업군인이었거든요. 마지막 그냥 소원으로 인도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정말 희한하죠. 운명이네, 진짜. 운명의 영화 상대를 아니에요? 만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런 작업이 되고 이쪽에서 이런 작업이 돼서 딱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게 자기가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선물인 그렇죠. 거예요. 예, 막 그렇겠네 진짜. 그리고 현재 이렇게 무릎, 이렇게 다리가 복성뼈라 그러죠. 그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걸음을 계속 이렇게 등산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저처럼 항상 건강했던 사람은 머리만 아파도 아, 머리야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야. 생각해봐. 항상 앞정을 신발 안에 딱 두고 걸을 때마다 나는 그게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항상 즐겁다. 아, 오 마이 갓. 너가 내 앞에서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건 정말 웃기다. 근데 나는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 정말 무서웠는데 그걸 극복을 하고 다시 패러글라이딩 또 탔거든요. 근데 또 한 번의 사고가 났어요. 정말 이번에도 죽을 만큼. 그런데 사람이 모르는데 자기 해야 할 의무가 있나 봐요. 근데 극적으로 또 이렇게 지혈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늘에서 딱 내려오신 거야. 그분이 이렇게 타다가 밑에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지혈을 해가지고 이게 피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정맥 동맥이 끊어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흐른 상태에서 10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혈을 하는 동안 시내에 있는 모든 앰뷸런스가 와서 응급실에 가서 6시간 걸쳐서 수술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부분 살아계시니까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항상 내일 당장 죽어도 자기는 한이 없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항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좋은 은총이다. 그러면서 감사하죠. 그렇게 심각한 게 없어요. 저는 당장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거 보면 어떨 땐 정말 답답하다. 스페인 사람 너무 늦는 거 아니니 이거. 이 정도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음 생에 만나면 또 결혼할래? 그럼 다 싫다 그러는데 저는 또 하고 싶어요. 저도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잘 다음에 만난 남자가 것 같아. 바꿔서 만나자. 내가 남자 할게 그랬어요. 여보가 여자로 태어나? 그래 그랬어요. 좋겠다. 예. 내가 남자로 태어날게. 막. 그거 봐. 이 사람들 결혼들 하고 싶겠는데 결혼 장면.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게 되게 확률 없는 얘기들이거든. 이게 근데 사는 확률 동안에 힘들었어요. 확률이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모여진 것도 신기하지.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그 1박 2일 그 저기 우곡성지라 그래갖고 봉화 쪽에 MT를 갔다 왔거든. 그래서 너희 엄마 아버지 하시는 그 에미에서 하는 에미에서? 거야. 응. 네. 그래갖고 이번에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부 편지를 쓰는 걸 주고받는 걸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 결혼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 한 5-6장을 이렇게 써서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발표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랬고 이렇게 쓰고 내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랬어요. 나는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진짜 마음을 보게 된 거지.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들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었지, 우느라고. 근데 나도 그걸 너무 몰랐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평생 미안해했던 거야. 진짜요? 평생 미안해하고 이렇게 잘해주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했다고 남들이 들으면 웃지. 근데 왜냐면 나는 그 안에서 다 누렸거든. 내가 이렇게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 있으면 다 써. 그리고 없으면 또 하나도 안 써. 또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러니까 막 모은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규모라는 게 없는 거잖아. 옛날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무슨 이렇게 있으면 하게 하지 마, 하지 마. 뭐 애꼈어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고선 살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 미안했었던 얘기를 적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되고 계속 헛발질한 거에 대해서 막 계속 그 아쉬워하고 이런 느낌으로 나는 당신 밑에서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저를 배우자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나도 이제 마지막을 저를 배우자로 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생 은혜 갚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부가 할 수 있는 대화들은 아니잖아. 저 인간을 또 만날까봐, 저 인간을 또 만날까봐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서 되게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요새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만나면은 남편 욕하는 게 그냥 품앗이고, 너가 3개 하면 나도 몇 개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게 서로 그게 좋은 품앗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고도 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 또 그 얘기를 또 들어줘야지, 속상한 얘기를. 근데 거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자랑질이라는 거지. 이게 자랑질하고, 아우 쟤랑 만나면 안 되는 거, 재수 없는 거지. 근데 그때 그 분위기는 그거를 듣고 각자 그런 부분을 서로 찾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런 시간이 되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님 친구가 앞동에 사셨어. 그럼 내가 이제 모시고 코스트코를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막 이 안동에서 막 그 시집살이에 너무 힘이 들고, 그 남편이 막 진짜 맨날 죽이고 싶다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었대거든요. 너무 힘들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뇌 수술하는데도 막 그 선망이 왔을 때 계속 남편 쌍욕만 하더래. 이제 코스트코 가면서 이제 커피 믹스가 떨어졌다고 커피 믹스를 사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꾸 먹는다고, 이제 많이 먹는다 이거지. 그러면서 커피 믹스도 사오라고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그러면서 막 안 사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랬거든. 이번 생에서 그렇게 안 좋게 또 헤어지면 다음 생에 또 만날 수가 있대요.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옆에서 얘 얘기 허투루 듣지 말어. 뭐 얘 좀 뭐 있어. 그러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얘는 막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유 뭐 다 살았어요. 뭐 내가 맨날 그러면은 너네가 사상 이상해 뭐 막 그러고 그랬거든. 근데도 생각이 좀 그런가 봐. 우리 어머니 이북분이라 빈말하거나 막 이렇게 뒷산소리하고 그러신 분은 아니거든. 아 당신 얘 얘기 커트로 듣지 말어. 얘 뭐 좀 있어. 그러는 거야. 너무 심란한 거야. 내 다음 생에 또 만난다고. 그래갖고 그 커피 믹스 있잖아. 제일 큰 거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붙은 거 있지? 그거 사가지고 갔어. 근데 우리가 이래서 만났든 저래서 만났든 그 부부의 인연으로 진짜 확률 없이 만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확률로 만났는데, 좋게 얘기하면 그게 자랑질이 아니라 좋은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너무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해준 거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요, 고마웠던 거였지. 근데 나는 불평될 상황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쓴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진짜 날 데리고 이제 식당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못 깨우는 거야. 못 깨우는 걸 내가 알아. 나는 막 못 일어나고 막 늦게 자고. 그러면은 그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내 침대에다가 준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누워 있으라는 거잖아. 그럼 나는 그날 그걸로 끝난 거지. 가서 하루 종일 충성!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서 나가는 거거든. 그렇게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이 사실 충만하게 하는 거지. 나를 뭐를 사주고 다이아를 사주고가 아니잖아. 나는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당신이 내 침대에다가 치약을 짜서 칫솔을 주는, 그때 나는 너무 이미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편지를 이제 썼지. 또 자랑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2번 하셨네. 아름다운 자랑이에요. 총량 채웠다. 저는 이런 자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막 영감이 된다니까. 네, 뭐 잘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런 결혼 생활이 있구나도 있지만, 잘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더 혹시 힘드신 분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구나라고 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아 사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없잖아. 그래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애가 찾는 거죠. 그럼. 애가 좋은 대학 갔고 뭐 좋은 직장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하고도 공허하지가 않은 거야. 하고도 내가 뭐하라 그런 짓 했지 막 이렇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사람들이 듣고 뭔가 생각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찾아보면 다 있거든. 맞아요.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물질적인 거 그냥 그런 걸로 비교를 해서 여자들 만나면은 뭐 요번에 내 생일에 뭐 누구 남편은 뭘 사줬대더라, 어느 시댁에서 뭘 해줬대더라, 뭐 집을 해줬대더라, 뭘 해줬대, 그런 걸로만 비교를 하니까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댁 자랑, 남편 자랑, 애들 자랑 보면 다 그게 뭐 물질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거, 뭐 학교도 그렇지만 다 보면 돈 뭐 이런 거잖아요. 서로 허무하고 진짜 관계에 대해서 네. 그 매일매일 대하는 그 각자의 맞아요. 그 doing 말고 being에 네. 대해서 서로 이렇게 바라봐 줄 때,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너무 많이 안 아쉬울 것 같아. 그래, 그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저도 에리님 보면서, 저는 원래 이게 촬영 시작할 때쯤에 저 비혼이고 저는 애 낳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바꿔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린님과 에린님 가족이에요. 비운 하나 건졌네. 근데 나라에 기여한 것도 이것도. 이 문제는 뭐냐면 좋은 사례를 못 보니까. 그래. 근데 좋은 사례를 봤어야지. 이게 그런 거 뭐 봐야지 내가 상상을 하는데 잘 하고 있는 걸 볼 때 영감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롤 모델이 없으니까 이 결혼 생활에서 왜냐면 결혼 생활을 사실 꾸며서 막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아 꾸며서 이상한 걸 자랑하지만 진짜 좋은 걸 보여주는 못하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만 자꾸 나오고 진짜 소소하게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얘기 나오진 않잖아요. 뭐 영화에서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와이프의 칼을 시장에 가서 갈아주는 그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전 에린님 보면서 전 에린님 그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인데 부모한테 저렇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끊고 그리고 저렇게 집에 와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원래 가족이면 다 저렇게 나중에 할 말 없고 나중에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서로 막 자꾸 싫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만들 수 있구나를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도 이제 그 욕 많이 먹었지. 너가 애가 어려서 그래. 학교 들어가면 너도 애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거야. 뭐 중학교 가면 달라질 거야. 뭐 고등학교 가면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가 애가 어리니까 릴렉스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의도를 이제 갖게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되게 무능한 저걸로 이제 그렇게 됐었지. 왜냐면 네가 애들을 그렇게 안 가리켜서 이렇게 뭐 이렇다고 이런 거였는데 나는 그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좋다는 게 뭐냐면 지금 무조건 뭐 다 큰 건 아니고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하고 이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30 정도 된 애 넘은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쨌든 길러진 영향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그러면은 나중에 모르는 거지. 그렇게 되고 얘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병원에서 얘가 청소하는 애가 됐으면 안 좋겠고 이런 구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고 그게 진심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영석이 남극 북극 간다 그럴 때 그걸 막 왜 안 말렸냐고 너 거기서 그 고생을 하는데 뭐 너는 애 그 배에서 설거지하는 게 그게 좋냐? 그리고 심지어 걔가 나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이 받고 싶냐? 막 그러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한 의미가 막 부여가 되는 거잖아. 아니 보내긴 누가 보내. 자기가 갖고 싶고 꾸며서 가고 싶은 거 가고 잘 됐다. 그리고 지가 엄마한테 이렇게 뭘 해주고 싶고 돈을 주면은 아 그래 받고 걔가 더 기쁘지 주는 사람이. 거기에다 이제 우리식의 해석들이 막 들어가니까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판단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쭉 펼쳐놓고 이제 뭘 자식 자랑을 해라 뭘 하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이게 누구처럼 변변한 명함 이렇게 명함 줄 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 남편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너 남편 뭐해 이렇게 물으면 우리 남편 지금 청소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야 하면 진짜 자랑할 일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정말 열과성을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는 진짜 소중한데 이런 자랑이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얘 요번에 이렇게 해갖고 또 어디에서 또 스카웃돼서 또 거길 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면은 자랑을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닌데 니들이 하기 싫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 사람은 그 일을 너무 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그 퍼펙트 데이의 그 남자처럼 그렇게 청소하고 내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나와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마당을 쓴다고. 왜냐면은 그게 하기 싫은 일이잖아. 여지껏 일하다 왔잖아. 청소하고 빗질하다 왔는데 와서 여기 마당을 그래도 쫙 쓸고 쫙 그렇게 하고 뭐 물론 그렇게 하고 또 정리해서 또 다시 항상 도서관 가서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 가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7렐레 8렐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오늘 자랑 여기까지. 자랑이 너무 과했다 오늘은. 저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계속 지금 3주 정도 계속 식당 음식만 먹고 있는데 그 잘 몰랐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파고 좀 느껴지는 것 한국 같아요. 음식은 양념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음식이 너무너무 달아졌어요. 한국 음식. 근데 우리는 단다는 걸 인식을 못 한다니까. 근데 요새 주로 애들이 먹는 음식이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는데 편의점 음식의 기준이 너무 세요. 예, 세요.
그리고 설밀 나티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전부. 고급 식당도 그렇고 맞아. 그냥 간단하게 먹는 스낵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저렇게 나 스트레스 받는 거 똑같으니까 친구들 만나고 친척분들 만나면 먹자. 그렇지. 계속 지금 먹고 있거든요. 돌아가서 또 챙기는 듯해. 돌아오니까. 야채집 먹어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가기 전에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가기 전날 마녀 수프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해서 줄게. 몽땅 해놓고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먹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몇 개 해놓으려고. 이제 전 기능학병원에서 일하니까 보면은 진짜 엉망이에요. 사람들 식단이 그냥 다 기본으로 그렇게 다 먹고 근데 전부 다 카르보하이드레이트. 이제 거기 가서도 저는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고탄수, 정제탄수, 밀가루, 설탕, 그다음 튀김, 술 이거 5개는 무조건 끊고 와라.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 얼굴이 막 세상을 잃었어 지금. 표정을 막 다 세상을 잃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먹죠? 그러면 다음 애를 오시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끊고 오세요. 뭐 몇 살까지 살라고 그러냐서 난 오래 살고 싶지가 않고 살아있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120살까지 살 거냐고. 아니 그렇게 약간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 많아요. 120살까지 뭐 살라고 그러냐 막 그러고. 두려워서 그래요. 왜 말을 왜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가 싫어요. 말을 하면 싸움이 되니까. 싸움이 되는 것도 두려워서요. 이게 중요한 거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물어보면 얘기해주면 좀 듣고. 옛날에는 왜 안 먹어? 이렇게 하면 나 그냥 안 먹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 너 진짜 요새 이렇게 안 먹어? 응 한약 먹어 이랬거든요. 이제는 그냥 이거 좋지도 않고 그냥 먹지 마. 나중에 지호스랑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전에는 친구를 아예 못 만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식단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책임님 알기 전에는 식단에 대한 강박이 엄청 심해서 친구도 막 한 2년 동안 못 만났고 그러니까 약속을 아예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심각하다.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먹는다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마인드가 바뀌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잘 하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먹어야 될 때 그냥 편하게 먹자. 리사님 챌린지 했잖아요. 네. 이제 지난 1년 동안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선종 없어진 거. 그러니까 뇌하수체 선종이 있었거든요. 혹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무월경도 왔었고 완전 갑상선 호르몬 밸런스나 막 이렇게 뇌하수체 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다 밸런스가 다 깨져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원래 키토식하고 처음 초반에 막 탈수처럼 소변을 엄청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뇌하수체 쪽에 호르몬 때문에 소변을 엄청 자주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바로 싸고 그러니까 아예 몸에서 수분을 보유를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빠지는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항이뇨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내 몸에서 수분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제가 언제였지?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최종 MRI 찍었는데 제가 처음 발견됐을 때 0.8mm였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고 그러니까 선종이 없어지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없어졌고 없어졌는데 아직은 호르몬 수치가 조금 불안하니까 원래 먹던 약을 좀 먹자 해서 그 약만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 갑상선 호르몬도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원래는 1에서 2 기능학적으로는 1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인데 저는 15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게 높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조절돼서 약 안 먹어도 3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너가 약을 먹으면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갑상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약 때문에도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어느 정도 조금 다 적응되고 뇌하수체 성종도 없어지고 이래서 좀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또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야 된 거를 이제 아는 거죠. 나 이거 안 돼. 이러면서 끊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다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중심으로 넣는 그게 돼요. 이제 방향이 딱 잡힌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 것 같아. 무너져도 회복 탄력성이죠. 무너지는 것 자체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이제는 뭔가 실패를 하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고 다시 또 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예, 맞아. 이렇게 사람이 유연한 그런 태도 이런 게 근데 그게 유연해지려면 저는 그 힘이 좀 길러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연성, 아까 외유 내강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유는 내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안이 약하면 바깥이 딱딱하고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막 나를 막 보호하려고 막 하니까 근데 선종이 없어졌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많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일단 잠을 진짜 잘 잤어요. 잠을 잘 자고 가끔 이제 설밀라티 이런 걸 먹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좀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먹어도 그냥 막 조미료가 거의 많이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고 환경 호르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접촉이 안 되는 그런 음식들 마음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교 병원 다닐 때 진짜 엄청 곤두서 있는 채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거기 쏟아 내 영혼을 거기에 갈아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일했는데 이제 딱 퇴사하고 나서 그게 아니고 되게 편하게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제 느끼잖아요, 사람이. 내가 지금 내가 곤두서 있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되게 많이 곤두서 있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예전에는 못 느꼈거든요. 항상 곤두서 있었으니까. 그게 내 원래 베이스 라인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예민함은 요 정도인데 그 이제 대학병원 다닐 때 항상 요 정도가 내 기준치였다가 지금 여기 낮아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알고 내리고 요게 되니까 그냥 되게 사는 게 편해졌다.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내가 뭔가 예전에는 뭐 식단 같은 것도 엄청 예민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고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설밀라티를 먹어야 해. 그래도 예전에는 그거를 안 먹으려고 약속을 안 잡을 때도 있었고 먹으면서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나 평소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괜찮아. 먹을 수 있어. 괜찮아. 그냥 조금 즐겁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편하게 시작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의 마인드 자체가 너무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거네. 진짜. 그게 그런가요? 다 바뀐 그게 거야. 마지막이야. 마인드가 얘가 바뀌었으면 나를 다 조절할 바뀐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엄청 다정해지셨네요.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 자체가 너 괜찮아 오늘은 먹어도 돼라고 토닥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둘이서 그 힘든 시간을 진짜 말이 15년이지 하나에 계속 몰입해서 집중해서 막 그렇게 그 15년 그거 세월을 진짜 힘들대요. 근데 진짜 힘들대네 진짜. 근데 진짜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둘이 하면은 동지애가 생길 것 같은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예민해서 그런 세월을 겪고도 저렇게 진짜 정말 드문 경우지. 오히려 저는 더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네. 막 쓰러지고 응급실 가고 막 그렇게 했을 때도 저 옆에 침대 그 간이 침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막 그렇게 자는데 처음에는 저 와이프가 쓰러져 있는데 잠이 오냐 이 생각이 들었다가도 얼마나 피곤하면 저 옆에서 저렇게 이 좁은 침대 옆에 내 옆에 굳이 누워가지고 저렇게 잘까. 예. 뭐 입맛도 없어서 제가 내 밥 먹어 그러니까 그래도 막 먹는 거지 밥을. 그런데도 그냥 그게 귀엽더라고요. 계속 근데 게임만 하는데도 그냥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보 그냥 출근해도 될 것 같다고 옆에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별 도움 안 돼. 예, 고맙긴 고마운데 별 도움도 안 되고 침대도 좁은데 굳이 옆에 있어가지고서는 자기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막 그랬는데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요. 그렇죠. 되게 좋으시구나. 네, 순수해요. 그냥 뭐 남의 눈치도 안 봐요. 격식 이런 거 진짜 안 따져요. 남의 눈치도 안 봐요. 그 여기도 자기가 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 여보는 출연자가 아니라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태워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알아서 갈게. 내가 같이 못 가서 어떻게? 아니 내가 알아서 간다고. 표현 많이 하세요 남편분한테? 아니요, 제가 무뚝뚝해서 표현 안 해요. 막 승질 내놓고 미안해 여보, 내가 또 욱했어 막 그러고 미안하단 말만 자주 해요. 마다다다다다다 이러고 미안해 내가 또 순간 욱했어 막 그냥 그러고 다혈질이. 그 무뚝뚝하다고 정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표현해 보세요. 뭔가 제가 그냥 잠깐 들었지만 엄청난 분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분 못 만나서 평생 헤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좀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작인 것 같고, 에림도 보면 지금 나이 에림님이 지금 남편분이랑 지금 그래, 나도 그런 맨날 이제 표현하지. 형식 그런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좋아. 왜? 그러면 항상 장모님 돌아가셔서 이순이가 1순위로 올려가지고 나는 그런 것도 싫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에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계속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듣는데 뭔가 마음속에 사랑이 계속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에르님 이야기, 아드님 그리고 부분, 남편분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서 되게 행복하다? 되게 듣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에리님은 뭔가 이게 자랑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지만 이게 누군가가 되게 사랑에 넘쳐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겸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딱 제가 남겨가고 싶은 것들이 되게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다. 어떤 것도 별일 아니고 괜찮다. 제 마음에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가족들과 같이 밥 먹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형님 와가지고 또 더 다채로웠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러브 포레스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영상이 엄청 많지 않은데 그 영상들의 임팩트가 너무 세고 보시면 에리는 좋아하실 걸 느끼고 저도 제가 다 이해한지 모르겠으나 이 형님께서 또 본인도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고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영감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아우 너무 잘 오셨어요. 격이 확 올라갔네요. 보네. 아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한국에서 다시 자리 잡고 지낸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또 많은 머릿속에 소음들이 들어오고 제가 뭐랄까 자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뭔가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배웠던 거를 까먹게 되는 순간이 다시 왔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의 정답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다른 잘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그것도 어떤 하나의 다른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가 돼서 그럼 다른 잘하는 유튜버가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을 다시금 나의 정답으로 많이 가져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나 보니까 다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정답을 쫓지 않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은 난 지금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사랑을 더 배우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나는 더 많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서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이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고 이제 다시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했거든요. 이제 집밥 출연하신 분들이 막 와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에너지를 얻고 간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힘들었는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정답은 없다. 야,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자. 아 좋다. 그러기로 했어요. 일단 이번 달에 간호사는 퇴사하고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살지. 아 진짜 응원할게요. 저도요. 파이팅. 진짜 응원할게요 정말. 뭘 하든 잘하실 거. 잘안 돼도 기본 또. 애티튜드 자체가 뭐 이렇게 항상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순간이 저한테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참 그래도 잘 왔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연결이 안 됐을 텐데 그 생각 많이 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번 여행에 화롱점점 너무 감사하고 돌아갈 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만날 것 같고 예, 이게 점점 세계가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느낌은 we are connected. 조만간 진짜 그죠. 시간이 정말 가깝게 느껴져요. 그냥 언제든지 연락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나누신 이야기 되게 또 신선하고 사람들한테 영감 많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어떤 그 대한민국 한 여자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진짜 잘 이렇게 꾸려 나온 어떤 역사를 본 것 같고 그래서 막 너무 막 뭐라 그럴까 막 듣는 내내 설레고 감동적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모습 자체가 또 아름다워서 그게 또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또 많은 뭐 젊은 분들이나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 다 뭔가 여기서 또 윤영님 이야기도 들었고 다들 얘기 들으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갑갑했을 것 같아. 여기를 어떻게 좀 이걸 어떻게 풀지? 근데 어쩌면 그거를 이렇게 현재 나의 위치를 되게 다른 곳에 놓아보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들을 찾을 수 있다는 영감이 전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좋았고 설레서 잠도 못 잤지만 운전하면서 별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그냥 막 되게 소풍 나온 아이처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운전하는 동안 잠깐 동안은 고민을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했다가 그냥 고민 넣어둬 그냥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편하게 그냥 하라고 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진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되게 와닿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그런 거 실패 과정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한테 딱 이렇게 꽂혔고 그런 거랑 시집 추천하셨잖아요. 저는 시집에 원래 관심이 없었거든요. 쭉 달려서 나 읽었다 탁 책을 덮어야지 그냥 뭔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 방식도 아까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 나는 그냥 너무 결과 중심으로만 진짜 살아왔구나 인생을 생활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예. 다시 또 한번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음식도 맛있었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풍 나온 어린아이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긴장이 진짜 풀리고 근데 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근데 진짜 오늘 정말 더 행복해하는 것 같지. 그전에는 못 봤지만 얘기로 대충 짐작만 해도 녹록지 않았었던 그런 마음고생들이 있었을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즐겨주는 마음으로 있어서 보는 사람도 되게 편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역할도 좀 해줄 것 같아. 그지? 어디 가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즐겨주는 것만 거기서 뭔 역할을 맡으려고 막 자꾸 안 하고 그런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토리 다 알고 네가 뽑아온 분들 같이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이 나이 때 상상도 못한 그 나를 찾아가는 여행들 그런 여행들을 진짜 직접 나서서 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막 마음이 좋은 거야. 내 나이에도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건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긴 해. 왜냐하면 이때는 거의 그냥 포기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렇게 말 저거였었지만 나는 더 행운아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나의 온전한 모습에 나를 맡기고 나를 이제 믿고 이렇게 지금 내 행복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이렇게 떠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독립영화나 그런 소설에서나 잠깐 보고 그렇게 말았는데 진짜 실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갖고 너무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앞날이 정말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뭐 계속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딱 해갖고 그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서 계속적인 도전이 오겠지만 어쨌든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진 사람들이고
뭐를 봐야 될지 가치를 이제 온전한 쪽에다 딱 두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것 때문에 할랑거리고 막 마음을 흔들리고 이럴 사람들이 아닌 거 정말 그런 게 너무 놀라웠어요. 나 신기해서. 그래서 듣는 내내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넌 어땠어? 저는 오늘 특히 더 좋았고요. 항상 좋았지만 요즘 종종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좀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 안에서 이제 어떤 안정감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 근데 제가 요즘 가끔씩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아직 이제 뭔가 그 좀 어려움을 겪거나. 근데 항상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딱 이건데요. 지금 네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되게 부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NO, 나중에 YES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도 돌아보니까 그 순간들이 다 yes, 다 소중하다. 오히려 나는 가끔씩 그때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 물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또 못 가겠지, 마치 군대 시절처럼. 근데 절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시절도 지금 이 전체 삶 안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어쩌면 더 즐거운 순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순간 부정하지 말고, 물론 고생하고 있는 거 잘 버텨야겠지만 그 순간들 잘 기록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 되게 좋은 시절일 수도 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땐. 물론 나도 아직 어리지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드리프트 200kg 했다 했잖아요. 뭐가 좋냐면 그동안 이 빠지지 않고 나와 약속을 지켜왔던, 하기 싫은 날도 좀 있었는데 계속 했던 날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너무 설레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데드리프트 200 했으니까 끝, 나 이제 내려놓아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설레요. 다음번에 또 다시 짐에 가서 또 그냥 또 하루하루를 더 훈련해 나갈 날 상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냥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했다. 그리고 다시 또 가는 거지. 한번 성취를 또 크게 해보니까 이제 그냥 좀 마음이 또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설레는 것도 있어요. 이게 200kg 가까워지는 그 마지막 몇 킬로가, 그 달성해야 되는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좀 이제 과정을 잃어버리고 결과에 약간 초점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190밖에 못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즐기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참 이것도 사람이 반사하고 이런 것도 참 배운다 느끼고, 또 200이라는 걸 어쨌든 해내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나도 스스로를 한 번 더 믿어주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는 느낌. 자기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니까 그 순간순간들이 답이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도 또 순간순간들에서 즐거움 느끼는 게 설레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예린님의 그 명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명언, 비싼 수업료 치렀다. 다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다면 스스로한테 최소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진짜 저희 어머니도 진심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에린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별거 아니야, 오늘도 비싼 수업료 치렀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수업 재밌게 잘 들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밥 잘 먹었어요?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네. 마저 더 드시고 가세요.